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 박사들이 말하는, 그래요.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 거래가 가뭄이죠. 서울 부동산 정보 강장에 의하면 9월 10일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52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해서 거의 뭐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51건이다. 정말 적죠? 정말 적어요. 특히 맨 밑에 있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빵건입니다. 거래량이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래 감소라고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것은요, 여러분. 이처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막 줄어드는데, 이처럼 급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21%라는 거죠. 그래요. 거래량은 이처럼, 반토막보다 더 심각하게 떨어지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부동산 거래량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신호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래량이 줄어든다. 산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파트 가격 하락을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론과 학습 효과와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다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부동산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들, 복부인들, 그래요. 주택을 많이 산 사람들, 그리고 저희 이제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있는 그런 사람들과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좀 나누다 보면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팔고자 하는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팔고자 하는데 매물이 없어. 그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매물이 안 떠지는 이유, 뭐 간단하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 맞아요. 이러한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안 던진다는 거예요. 또한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그렇죠. 지금 뭐 다주택자들, 강남에 있는 복부인들, 다주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뭐 70 내지 80%예요. 그러니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이 중과세를 완화시켜 주겠지. 그때만을 기다린다. 여기에다가요, 주택임대사업자. 그래요. 나는 다주택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팔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매물이 이렇게 귀하다,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이런 와중에 내가 판다면 일단 아파트 호가부터, 부동산 호가부터 높게 부르고 좀 깎아주자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시세가 8억인데 이러한 아파트를 8억에 던지는 게 아니라 9억에 던지는 거예요.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 일단 배짱으로 던지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와중에 8억짜리를 9억에 샀네? 덜컥 샀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하니 언론 기사에 의하면요, 8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2058건 중에서 1432건이, 즉 69.6%가 신고가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나 알기 쉬운 부동산 정보라는 거죠.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궁금하다면 그냥 뭐 간단하죠. 네이버 부동산 들어와가지고 실거래가 클릭하면 되죠.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공식적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보면 매매 실거래 가격이 있죠. 그래서 2019년 8월 달에는 19억 3,500만 원 거래가 됐고 2019년 10월 달에는 20억 4,500만 원, 2020년 9월 달에는 23억 7천만 원, 2020년 12월 달에는 24억 원의 거래가 됐고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은 25억대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러니 모든 부동산 정보가 너무나 알기 쉬운 세상이 도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전세금의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보신 강남의 32평 아파트인데요. 전세 가격이 작년 임대차 3법 이후 9억대에서 10억대로 넘어 현재 실거래 가격이 15억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전세금이 15억.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10억이고 위에는 9억인데 이 전세금의 이 분포도가 9억대에서 15억대 이처럼 형성된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 신규로 계약하는 그런 전세는 15억이고 여기 9억과 10억짜리는 2년 전에 계약해가지고 2 플러스 2년 되니까 그냥 그 금액에서 5% 인상해가지고 9억 2천이나 9억 9,700만 원에 2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나오고 있는 전세를 한번 알아보죠. 여기 알아보면 전세가 15억이에요. 따라서 2020년 7월 30일 임대차 보호법 시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계약한 신분들은 2 플러스 2년이니까 이전에 계약한 거 2020년 이전에 계약한 거 플러스 2년이 되는 시점, 즉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전세 9억을 전세 15억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전세 금액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바로 강남의 다주택자들의 생각이라는 얘기고 또한 부동산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임대차 3법에 기해서 전세 가격의 급등이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 그냥 땡겨버렸다라고 다들 하는 얘기가 요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조심할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심리, 내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안 던지는 거고 또 내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이러한 기대심리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기대심리가 확 무너지는 순간 그때는 매물이 확 증가된다는 얘기고 그러한 순간에 아파트 급매물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국내 기준금리가 1%대로 인상되는 시점, 기준금리가 1% 이상 올라가면 실제 금리는 2 내지 3%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휘청하는 거죠. 또한 미국발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 발표, 갑자기 미국으로 달러들이 유입되는 순간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가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국내의 부동산 가수요 또한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조심하시기 또한 점차 도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